네, 모멘텀 변화에 주목할 때 지금 시장에서는 뚜렷한 상승 모멘텀은 없는 상황인데요. 어떤 모멘텀 변화를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을지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대투자증권의 양경식 이사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에서 하반 경직은 그나마 좀 강해지면서 여기에 대한 믿음은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투자 심리는 상당히 냉각돼 있거든요. 거래 대금 같은 경우에는 어제 또 3주 원 아래로 하락하기도 했고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상황들 먼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한 세 가지 정도가 예. 시장의 방향성을 좀 잡는데 좀 방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지금 현재 글로벌 증시가 2월 달에 들어서면서 전반적으로 정체 국면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데 동참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불확실성이 지금 현재 남아있다는 점인데, 가장 가까이에는 지금 현재 미국의 시퀘스터와 관련된 협상이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가까이에는 이탈리아 총선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작년도에 우리나라 경제를 괴롭혔던 가장 두 가지 변수가 미국 쪽과 유럽발 위기였다고 보면 그 두 가지의 잔여 가지들이 아직까지 시장을 좀 괴롭히고 있는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G7하고 G20 회담에서 엔저를 좀 저지해 줄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그 기대감이 좀 무산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기대감이 무산됐다는 실망감들이 연저지석이 되는 우려로 남아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불확실성의 이슈는 다음 주가 고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연저 우려는 다음 달 초반이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다음 달 중순 이후가 되면 시장은 큰 흐름상에서의 방향이 바뀔 수 있는 모멘텀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당분간은 고비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 변수가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더 자세하게 각각의 사항들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해주신 것이 미국의 시퀘스터 협상입니다. 이번 주부터 또 본격적으로 시작될 텐데요. 이러한 부분들 시장이 좀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 시퀘스터 협상과 관련해서는 어떤 시나리오를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한 두 가지 정도 시나리오를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가장 첫 번째가 벼랑 끝 협상 전략으로 가서 굉장히 협상이 난항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경우는 지금 현재 그 공화당이 연초부터 시작해서 계속 두 번의 협상에서 계속 민주당에게 양보를 해왔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가 재정절벽 1차 협상 가운데서 양보를 했고, 두 번째는 국가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의 요구를 들어줬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이번 협상까지 양보하게 되는 것이 공화당 입장으로서는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상황이고, 분위기가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좋지 않은 부분이 남아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두 번째로는 그 협상이 약간의 마찰은 있겠지만 민주당의 요구대로 사전 합의로 시간이 연장되는 형태로 해서 협상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전자보다는 후자, 협상이 시간 내에 타결돼서 재정결벽 협상 시간이 올해 10월 초나 아니면 내년으로 연기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가장 큰 이유는 공화당 입장에서 자존심은 좀 상하겠지만 시퀘스터 조항을 가지고 시장에 물고 넘어졌을 때 공화당 입장에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별로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변수가 이탈리아 총선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조기 총선이 또 이번 주말에 실시가 되게 되는데요. 2월 말 또 시장이 경계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하면서 기다려야 될까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그 총선이 굉장히 지금 현재 좀 곤혹스럽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초에는 이탈리아 총선이 별로 이슈가 아니었던 것이 네. 몬티 총리의 정책을 이어받게 될 PD당이라고 하는 당이 굉장히 지지도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PDL이라고 하는 예전에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주도하는 당들이 감세 정책을 들고 나오면서 시장이 지금 현재 굉장한 접전 형태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기존의 몬티 정부의 긴축 정책이 새로운 정부에서도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시장의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격차가 3%포인트 정도밖에 안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일당이 될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금융시장에서 좀 불안해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PDL, 베르누스코니 전 총리가 지배하는 PDL이
집권당이 될 경우에는 감세 정책을 지금 현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의 몬티 정부가 추진해왔던 긴축 정책과는 전혀 궤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유럽 쪽에서는 이런 부분을 굉장히 지금 현재 우려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유로존 전체 흐름에도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금융시장의 반응이 그나마 좀 약간은 아직까지는 진정되고 있다는 부분인데 그림에 보시면 2013년도 올해 들어서 이탈리아의 주가하고 국채금리 추이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탈리아 주가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금리는 최근 들어서 다소 좀 이렇게 올라가다가 지금 현재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만 채권시장에서는 그다지 민감한 정책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보면 이탈리아 총선 이슈도 시간이 가게 되면 결국에는 PD당의 집권으로 몬티 정책이 계속 이어져 갈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주변의 불확실성 변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1월 초부터 시장이 계속해서 해외 시장과 디커플링을 하게 된 원인을 좀 꼽아보자면은 뱅가드 이슈를 비롯한 수급 이슈, 그리고 엔저와 원화 강세를 비롯한 이 환율 이슈, 또 우리나라의 실적 악화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뭐 우려가 사라졌다기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내성이 생겼기 때문에 이 시장이 좀 안정을 찾으면서 횡보를 하는 것이다. 그나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수급이라든지 환율이 앞으로 더욱더 악재가 되면서 시장에서 다시 부각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일단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엔화 환율에 대한 약세 기조가 좀 더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는 남아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다음 달 초가 되면 일본은행의 신임 총재가 지명될 가능성이 높고요. 새로이 지명된 일본은행 총재는 추가적으로 양적 완화를 단행하겠다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당시 시점에서 엔달러 환율이 지금 현재 94엔대에서 머물고 있는 엔달러 환율이 한 단계 더 올라갈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워낙 강세 속도가 약화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그나마 다행스러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여전히 엔화 약세 부분은 상대적으로 시장 내에서 여전히 부담으로 남아있다고 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뚜렷한 수급 주체가 지금 현재 없는 상황인데 당분간 좀 그런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환율하고 뱅가드 이슈 때문에 지금 현재 발목이 잡혀서 움직임이 좀 둔해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기관은 자금 이탈이 계속되면서 사실상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불확실성 완화 이후에는 누가 그런 수급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외국인하고 연기금만이 수급의 주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관련 종목군들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외국인과 연기금이 관심을 갖는 종목군들 주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춘절 연휴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춘절 연휴 이후에는 이제 또 3월에 전인대가 예정이 돼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예,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어제 중국 증시가 일주일 만에 개장을 했는데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락을 마감한 가장 큰 이유는 춘절에서의 소비 증가율이 14.7%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을 하긴 했지만 작년도가 16.2%였으니까 그거보다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소비가 기대에 못 미쳤다는 부분들이 실망 매물로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춘절 소비가 규모로는 굉장히 많이 지금 현재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증가율이 지금 현재 감소가 됐다는 부분이고 어제 주목했던 부분이 증가율의 감소 부분이고 증가율 속도 자체가 2009년도 이래로 가장 낮은 속도였기 때문에 시장 내에서 다소간의 우려감이 있었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양회하고 전인대가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양회하고 전인대를 통해서 도시화하고 민간 소비 확대 부분에 대한 부분이 최대 이슈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보면 모멘텀이 없는 시장에서 중국 관련 이슈가 그나마 시장 내에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기대감이 다만 선반영되고 있다는 점은 생각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만은 여전히 철강이나 화학에 대한 순환매 관점에서의 대응은 유효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소비 확대와 관련해서 유급 휴가 관련된 정책이 중국에서는 발표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어떤 정책인지 잠시 후에 중국 관련한 연구원과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다음 주 월요일 신정부가 또 출범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증시에 어떤 또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요? 원래 신정부 출범하고 나서 1, 2년 차가 원래 주가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글로벌 경제 상황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뭔가 기댈 언덕은 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거시경제 측면에서 보면 금리 인하하고 환율 안정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소비 부진하고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정책들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성장 동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줄 수가 있다고 한다면은 주가에는 새로운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당분간은 그렇다면은 좀 어느 정도 박스권 전략을 이어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박스권 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투자 전략 짜주시겠어요? 그렇습니다. 거래대금이 3조 아래로 내려간 상황이라고 보면 그만큼 시장 에너지가 굉장히 취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따라서 방향성보다는 박스권 매매가 여전히 흐름을 감안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인데 일단 이익 모멘텀 측면에서 보면 통신업종하고 반도체 업종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중국 모멘텀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철강과 화학업종 여전히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관이 수급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중소형주나 코스닥 종목이 상대적으로 우위를 보이는 시장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대투증권의 양경식 이사와 함께 주변 변수를 점검하면서 투자 포인트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